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BA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BA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탭에 있는 검색 분석 서치 쿼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세 번째 탭에 있는 고객 행동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얘도 역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가 재구매 행동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인구 통계 분석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장바구니 분석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각각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구매 행동 분석 보실게요. 자, 이 재구매 행동 분석 역시요, 탭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브랜드 전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상품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탭이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돼요. 자, 해당 여러분이 지정하는 검색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재구매 판매액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구매한 수량이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매한 구매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반복 구매 그 점유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표를 검토함으로써 퍼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퍼널의 가장 하단에 있었던 게 뭡니까? 가장 하단, 로열티예요. 가장 하단에 있는 그 네 브랜드의 로열티를 갖고 있는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되지요. 이를 분석하고 반복 구매 고객이 유지가 되고, 아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상관없는 거지만 새로운 장표 하나를 좀 보여드려요. 이 장표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항상 수업 끝에 말미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건데요. 자, 이 장표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존은 여러 프로그램과 전략들을 통해서 고객을 제일 먼저 만족시키고, 그 만족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 이걸 CRM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고객과의 관계가 쫀쫀해지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더욱더 향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향상이 되면 그 고객들이 다른 데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거든요. 그 고객들을 내 브랜드 안에 푹 가둬둘 수 있게 돼요. 그 가둬둘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럴 때에 이것을 CLV라고 합니다. 장표에 CLV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뭐냐? Customer Lifetime Value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예요. CLV는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도 아마존이 요즘에 최근에 이 CLV 이야기를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CLV가 늘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아마존 판매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다시 말씀드린 이 이유는, 이 로드맵에서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본 분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재구매 행동 분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재구매 행동 분석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탭에 있는 로열티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자, 이렇게 중요한 재구매, 반복 구매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6가지 정도로 좀 활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구매 패턴을 보시는 거죠. 보고서를 검토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매 패턴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지 하강하는 추세인지, 이런 추세들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정보는 고객의 어떤 그 선호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노력을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패키지 인서트를 추가하고, 감사 인사 넣고, 뭐 다음 구매 시 뭐 할인을 드려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서트 카드에 프로모션 코드를 갖고 친구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할인 드려요,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아마존이 그렇게까지 이런 게 모든 마케팅이 다 되도록 열어주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점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서트 카드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안에 뭔가를 심어주시면 더 많은 재구매를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그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복 주문율이 높은 그러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반복 구매율이 낮은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달랐을까? 뭐가 좋았기 때문에 얘는 같은 우리 회사의 상품인데 얘는 반복 구매가 높은데 왜 얘는 이게 낮을까? 그러면 이걸 파악을 해서 낮은 애들을 최대한 반복 구매가 높은 애들과 같도록 다른 것들을 수정을 하면서 올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되는 거와 못 되는 애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 아마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는 이게 반복률이 낮은 상품을 파악을 한 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이미지 아니면 뭐 상품 설명 아니면 뭐 또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바꾼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상도 좋아지고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말했던 거랑 사실은 세 번째는 연결이 됩니다. 내 상세 페이지를 개선함으로써 구매 경험이 향상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그냥 쪼개는 것뿐이지 하나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소모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마존에는 Subscribe and Save가 있죠.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기 구독 옵션을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그거 안 되어 있다라면 Subscribe and Save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끌어당기고 그렇게 유도하는 데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Subscribe and Save와 좀 비슷한데 우리 광고 쪽에 보시면 스폰서 디스플레이에 리타겟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광고를 조금 더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타겟팅은 브랜드를 일단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계속 알짱알짱 거리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타겟팅을 통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재고관리 부분에서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주 재구매가 되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고를 조금 더 많이 넣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 구매가 많다라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나는 매번 똑같이 수량을 구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잘 나가는 건 많이 덜 나가는 건 조금 이렇게 좀 더 변경을 해서 내 상품의 매출에 적절하게 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사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재구매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데모그래픽이 있어요. 인구 통계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구 통계는 딱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대시보드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내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연령대 그리고 얼마나 소득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결혼은 했느냐 안 했느냐 요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인구 통계를 분류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인구 통계 대시보드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카테고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한 범위 내에 100명 이상의 고객이 있을 때만 아마존이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규셀러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명이라는 모수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판매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인구 통계 분석은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린 잘 알지만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인구 통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연령대는 몇 살인지 어떤지, 교육 수준이 어떤지, 경제적 수준이 어떤지, 또 지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제품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제대로 타겟팅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소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헛돈을 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구매 전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마케팅 방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인구통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하셔서 보시고, 전 연령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연령대에 맞춰서 전체 모든 PDP와 톤앤 매너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세 번째가 장바구니 분석이죠. 자, 이 장바구니 분석은요, 가장 자주 함께 구매가 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거와 어떤 거를 붙여놓으면 이게 좋겠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번들링을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차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 역시 이 장바구니 분석을 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제품이 도마라고 해볼게요. 이 제품이 종종 이 파츠칼과 같이 구매가 되거나, 그러면 도마를 판매하는 나는 상품 라인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도마, 파츠칼 생뚱맞았지만 실제로는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니까 상품 라인 확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파츠칼로 상품 확장을 하진 않아. 그런데 파츠칼이랑 내 도마랑 정말 판매가 잘 돼, 궁합이 잘 돼, 같이 많이 사. 그렇다고 하면 파츠칼을 판매하는 그 상품에 내가 프로덕트 타겟을 해서 광고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마가 또 다른 나의 제품, 내가 채소 바구니도 판매를 하고 있고 쟁반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나의 이 채소 바구니와 쟁반과 집게와 이런 것들하고 판매가 잘 된다. 이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겠어요? 가상 번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아싸리 물리적으로 그 세트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상품에 내가 타겟팅을 해서 다른 상품들이 내 상세 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도록 방어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바구니 분석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탭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탭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아직 아마존 가입 안 하셨다고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저희 팸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웨비나 신청하기. 두 번째, 웨비나 참석하면 캡처하기. 마지막 세 번째, 캡처화면 첨부해서 팸글로벌 설문조사 참여하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시장조사부터 상품 등록, 배송 준비까지 아마존 신규 셀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된 입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웨비나 신청하세요. 첫 번째 탭은 뭐냐면 고객 충성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오늘날의 경쟁적인 어떤 그 디지털 시장에서 고객 충성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늘리고 기르는 것은 아마존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필수 오브 더 필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존은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죠?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아마존에서의 판매가. 그래서 이 아마존 생태계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상품이 눈에 띄고 탁월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제품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로열티 높은 고객을 찾고 그들을 늘리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2023년에 자기네들 행사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좀 보면은요, 충성도 높은 상위 10%의 고객이 하위 90%에 비해서 주문량이 무려 몇 배? 3배가 더 돈을 많이 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재방문하는 고객은 있잖아요. 처음 쇼핑하는 고객보다 무려 153에서 397%나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 대단한 거죠. 우리한테는요, 가장 가치 있는 밸류어블한 커스터머, 내 제품에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 셀러분들이 신규 셀러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에서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몇 번이고 다시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 작년 2023년에 이 커스터머 로열티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이 대시보드, 고객 충성도 분석 대시보드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시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고객 충성도 분석 대시보드는요, 4가지로 티어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고객의 구매 행동과 브랜드의 가장 충성도가 높은 티어부터 가장 충성도가 없는 낮은 티어까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티어를 탑 티어, 최상위 티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계를 프로미싱 티어라고 해요. 유망 고객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래가 엘리스크 티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하이버네이팅 티어, 휴면 고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딱 들어와서 보시면 탭이 2개예요. 하나는 브랜드 뷰고요. 다른 하나는 세그먼트 뷰예요. 그러면 요건 또 무슨 차이냐, 이걸 아셔야겠죠? 자, 브랜드 뷰에서 여러분들은 고객들이 최근에 구매를 했느냐,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구매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거를 세그멘트라고 해요. 그리고 2번째 탭에 있는 이 세그멘트 뷰는요, 그 각각의 세그멘트에서 그 미래, 앞으로 얼마나 많이 쓸 것인지, 미래 지출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어떤 지표들을 예측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또 마케팅에서 때때리 중시 여기는 분석 기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RFM 방법론이에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느냐, 얼마나 자주 구매했느냐, 얼마나 많이 구매했느냐, 이걸 가지고 고객을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3가지가 RFM 방법론이에요. 자, 이 방법론은요, 왜 중요하냐면 고객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 물건을 살 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우리한테 정말 더 중요한 고객이라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RFM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 R이라고 하는 건 리센스예요. 최근 구매 시기. 얼마나 최근에 구매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마지막으로 구매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래서 가장 최근일수록 점수가 높겠죠. 왜냐하면 아직 내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2번째가 F잖아요. 프리퀀시입니다.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느냐, 이거죠. 자, 자주 구매한 고객일수록 당연히 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모네터리, 금액입니다.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느냐, 그 금액이 얼마나 크냐, 이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매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 역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RFM 이 방법론을 가지고 아마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탑 티어, 프로미싱 티어, 엘리스크 티어, 하이버네이팅 티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탑 티어라고 하는 거는 내 브랜드를 아주 자주 구매하고 가장 지출도 많은 고객인 거고요. 프로미싱 티어라고 하는 건 내 브랜드를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아주 자주 구매하진 않아. 가끔 구매해. 그리고 구매를 할 때에는, 다만 가끔 구매하지만 구매를 할 때에는 그 금액은 평균 이상으로 구매해. 그럼 엘리스크 티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전에는 내 거를 구매를 했지만 정말 한참의 시간 동안 내 거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이버네이팅, 휴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오래도록 내 거를 구매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출도 그 금액도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이 휴면 고객 티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 각각의 이 세그멘트가 된 이 각각의 고객층들을 어떻게 다가가서 매출을 늘려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탑티어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퍼널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충성도가 높은 내 브랜드의 찐팬, 옹호자잖아요. 홍보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제품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얼리 액세스 권한을 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우리 BTP,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브랜드 테일로드 프로모션, 이 BTP를 통해서 얼리 액세스 권한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 코드를 제공을 해서 추가 혜택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개인 맞춤 메시지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프로미싱 티어 같은 경우는요, 잠재적인 내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잖아요. 조금만 끌어당기면 로열티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구매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것이 뭘까, 그거를 찾아보시고 그 최근 구매를 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서, BTP를 이용해서 추천을 해서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엘리스크 티어 있죠? 위험 단계에 있는 얘네들은 내 브랜드 제품을 최근에 아예 구매를 하지 않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얘네들의 지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리인게이지먼트 프로모션 같은 거, 그러니까 복귀 특별 할인 코드, 여러분들 오랫동안 제 걸 안 사셨네요. 이번에 이거 사시면 여러분 그 특별히 당신한테 복귀 축하한다고 20% 15% 뭐 이렇게 할인 코드를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방문을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버네이팅 티어, 휴면 고객 티어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제품에 정말 무관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브랜드를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동하기 직전인 고객들인 건데,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러 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암만 생각을 해봐도 저는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생각이 나지 않고요. 대규모, 아주 큰 폭의 할인? 이걸 제공하는 것? 뭐 30% 이상의 큰 폭의 할인을 제공을 하지 않는 한 내 상품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프로미싱 티어가 되고 탑 티어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조금 살짝 갸우뚱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 티어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브랜드는요, 보다 더 타겟팅된 전략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LV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마존 판매는요, CLV 증가가 정말 제일로 중요한 KPI 지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요즘 너무들 안 하시더라고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